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국정감사 소식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정치데스크 시간에 이제 국감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는데 관심을 모을 만한 곳을 딱 꼽아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단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기각된 것과 관련된 논란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 지금도 좀 시끄러울 거예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이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요. 이 사람 나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명재권 판사를 언급하면서 좀 국민의 분노가 높다. 이러면서 한국당은 이 명판사를 불러야 된다.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장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재가 정재보다도 훨씬 중함에도 불구하고 정재를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수재를 한 사람은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명재권이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무슨 좌익 판사다. 이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는 건 완전히 정치 공세입니다. 주요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즉 성부가 불투명하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 다가가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체육계 모인사가 언론에 폭로를 하면서 이게 수사 단서가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사가 된 겁니다. 이걸 별건 수사라고. 명재권이 안 나오는 국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문재인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한국당은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자초지종을 좀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무슨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킵니까? 말도 안 돼요. 이런 건데요. 예, 보통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증인 채택을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5일 전에 이제 통보를 하면 만약에 이제 강제적으로 나와야 되고 안 나올 경우에 구인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종종 그 실질적으로 그 의사일정 합의를 볼 때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더라도 증인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도읍 의원은 지난번에 있었던 소위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전에 보면은 0.014%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서울지법에서는. 그래서 그 사유도 사실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였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당연히 결사 막은 거죠. 근데 사실은 저기 보면 김종민 의원이 무슨 뭐 좌익 판사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지발이 저린 것처럼 뭔가 이념적인 것 때문에 한국당이 부르자고 한 것처럼 방어를 해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과연 그러한 영장 기각의 사유가 타당한가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따지게 되는 거였고 만약에 오늘 그 민주당이 좀 자신이 있었다 그러면 그 국감 현장에서라도 합의를 봤으면 오늘 사실은 문재권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채택이 안 된 거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얘기했던 건 이제 정치적 배후, 뭐 좌익 판사 이건 이제 한국당에서 논평이라든지 발언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고 사실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고 영장 기각에 불만이 있으면 절차적으로는 재청구라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영장 발부라든지 재판에마다 불만이 있을 때마다 국정감사를 부른다? 그럼 판사들이 사법부의 동력 어디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사 중인 분들도 만약에 불렀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국정감사에 대해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 지난번에 남부지검장한테도 이거 수사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 되듯이 그보다 더 독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직접 어떤 판결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불러서 이유를 따진다.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 독립이 맞지 않고 이게 만약에 전례가 되면 앞으로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정치적인 재판을 안 맡으려고 할 거예요. 이 조국 장관의 남동생의 구속영장 기각된 것. 이거는 굉장히 논란의 문제가 많죠. 우선 배임 수재라는 거는 일반인에 대한 뇌물죄예요. 그런데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준 것이 입증이 되고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사가 얘기를 하면서도 기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문 포기는 피해자가 다퉈봐야 소용이 없다. 포기라는 거예요, 그냥. 영장 심사 예. 포기한 거죠.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신문 포기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는데 예. 조국 장관 남동생만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요. 삼권 분립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아무리 한국당에서 이번에 어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뭐 예봉을 있더라도, 걷고 기선을 제압하겠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2016년에 국정감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에 대해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고 또 여당이었던 당시에 새누리당은 안 된다고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염증을 느끼거든요. 염증을 느끼죠. 그래서 예. 한국당이 공세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쇼로 비춰지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예.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 동생이 어쨌든 영장이 기각됐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김민지 기자 하나의 무슨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 기각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방금 조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게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조국 장관의 동생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영장 심사를 포기했을 때 2015년부터 통계를 내보면 포기했을 때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95.5%였고 어허. 거의 대부분 이제 발부가 됐다는 거죠. 빼고. 그런데 조국 장관의 동생은 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이 됐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점이 좀 하필 좀 그렇다. 법원도 조국 장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는 전 국민의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의혹을 넘어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배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중앙지법이 17,543건의 영장 판결 중에서 단 2건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이 됐습니다. 0.014%의 남자입니다. 영재건 판사가 직접 나와서 정말 조가 0.014%의 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문제요.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사가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가벼운 상태다. 본인이 운전하고 부산대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문제로 영장이 기각된 거는 0.35%입니다. 자, 장재원 의원의 저런 주장에 이어서 영장 전담 판사, 지금은 경북대 로스쿨 교수죠. 이충상 교수가 또 한 번 입장을 밝혔어요. 배임수재,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조국 동생은 웅동중학교 채용비리로 지금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5천 이상이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원칙인데 조국 동생은 2억이나 받았는데 도저히 구속을 면할 수 없는 케이스인데 글쎄 희한하게 영장이 기각됐다. 의문점을 이충상 교수가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요. 또 이러한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그 돈을 전달한 종범들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죠. 대답 발부됐죠? 네, 발부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의사 출신의 검사를 병원으로 보내서 영장신문에 지장이 없고 수행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판단이고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민중기 원장 입장에서야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국감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단일 주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다시 칠 것 같고요. 그 다음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